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돌입하면서 지금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호처 결사저지 배경에 김건희 라인이 있다. 김성훈, 이광우, 김신, 일명 강병파 3인방을 거론을 했습니다. 자, 김성훈 경호차장은 박정준 전 경호처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직무대행을 맡으며 경호처 1인자에 오른 인물이죠. 김 차장 체제 이후 경호처는 더욱 철동 방어로 이제 관절을 요새화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했고요. 이광우 경호본부장 또 대통령 가족경호 총책임자인 김신 가족부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 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관에게 무기 사용을 독촉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봤더니 칼이라도 휴대해 경찰 체포를 막아라.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박원순 의원님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글쎄요, 뭐 이게 제보를 받았다고 하니까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닐 텐데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무도하고 비겁한 데다가 이제 잔인하기까지 하다. 결국에는 본인만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도. 이런 생각이고요. 최근에 이제 경호처 내부에 이상 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처장이 출석한 이후에 경호처 4인자라고 하는 그 경호안전본부장인가요? 이분도 출석을 했고 이분들이 이제 온건파였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이른바 이제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지금 현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일부 경호처 상층이 이제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윤 대통령이 이런 무력 사용도 불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게 알려진 이후에 오히려 중간 간부들 사이에서까지 격한 반발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경호처장을 향해서 사퇴해라라고 했다가 대기발령까지 받은 중간 간부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 밖으로 많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고, 네. 경호처라는 조직의 특성상 저 정도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정당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위법한 데다가, 그리고 저분들이 윤석열 지키는데 이미 내란죄 피의자가 된 자기 인생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분들 다 공무원이거든요. 사병이 아니고. 그다음에 정무직도 아닙니다. 저 상층 간부들이 아닌 중간 간부 이하의 경호관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얻을 불이익을 저분들이 감당할 수도 없고 감당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최후 통첩을 아마 군과 경호처를 상태로 한 것 같아요. 공문을 보내서 법 집행에 대한 협조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결국 이 법 집행에 불응하다가 국가공무원법, 뭐 공무원연금법 그다음에 등등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다만 그런 부당하고 위법한 명령에 저항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다. 이걸 이제 경호처를 향한 마지막 심리전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저렇게 보면 이제 법 집행이 임박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영장을 뭐 3주 받았다는데 뭐 이번 주에는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을 장기화하겠어요? 예. 김경진 의원님, 이제 그 공수처 이거를 보면 이제 설 연휴 이후까지 이제 2차 체포영장 기한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경호처 내부도 약간 균열 조짐도 있고 이런 상황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렇게 걸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제일 지금 좋은 거는 대통령께서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방식이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 뜻이 없다면 전 사실은 체포영장 이게 무력 집행은 강제 집행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윤곽근 변호사가 며칠 전에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이 집행하는 목적은 조사하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 굳이 그 조사가 지금 이 현재의 사건 수사 국면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관련된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이미 경찰, 검찰에서 조사가 돼 있고 기소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일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의 진술만 가지고도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관여 정도나 이 공범성 여부는 그리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된다고 봐요. 아니,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이제 수사와 조사가 이제 공수처의 목적이라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김경진 의원님은 그냥 이미 이제 관련된 핵심 진술들은 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왜 공수처는 계속 그러면 밀어붙인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공수처의 미숙함이죠. 미숙하다. 미숙하죠. 단순하게 미숙함 사실은 이게 때문에. 그냥 질문할 사항이 굳이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이러면 질문한 사항을 전달하면 돼요. 변호인들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체포 이후에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가 저는 거의 공수처 내부에서는 예정이 되어 있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대통령 변호사가 윤곽근 변호사가 차라리 그냥 법에 나온 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해 달라. 그럼 우리는 거기 가서 그 절차에 응하겠다라고 했으면 제가 볼 땐 굳이 이 체포영장 집행을 가지고 거기서 충돌을 하려고 하고 이 지금 복잡한 정무적인 국민들의 마음을 그 안에도 나눠져 있는데 이걸 2배, 3배 나누는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 이 상황이 이러면 서면 질문서를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곧바로 서울중앙지법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중앙지법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네. 그건 윤곽근 변호사가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그 절차에 응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이 체포영장 집행이 그게 무슨 국가적으로 절대절명의 절차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뭔가 좀 저게 정치적인 모습처럼 비춰지는 대목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영현 전 장관이나 예를 들어 뭐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 기소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이미 내란 수개로 적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관련자들이 다 지금 수감돼 있고 체포가 돼 있는데 또 공수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잡아가지 않는다는 게 또 상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원칙대로 일반적인 절차와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하고 있는 절차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다라는 것만 제외하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 절차 법치주의대로 하면 왜 안 되는지 사실 이야기가 어려운 거죠. 체포영장이 어쨌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나온 것이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이미 기각이 됐습니다. 그럼 법원의 영장은 적법하다라는 거 법원이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단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일반 국민이라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이걸 집행하는 수사기관에 저항할 수 없죠. 일단 체포가 되고 그 이후에 이 영장이 잘못됐다, 뭐 체포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적부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이런 사법 시스템 외에서 밖에서 모든 걸 주장하려고 하고 본인의 방어권을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수사기관으로서는 또 공수처로서는 지금 어쨌든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 기소된 상황 속에서 대통령에 대한 진술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당연히 대통령을 불러다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게 수사의 일반적인 절차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가 처음부터 바로 된 게 아니고 3번이나 소환을 했잖아요. 근데 조사에 응하지 않으니까 체포영장으로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계속 국민 담화에서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 회피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관저에 숨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구속영장 청구하면 여기엔 가겠다라는 말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된 것, 집행하는 것 아마 수사기관으로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구준석 대변인께는 이걸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이 경호처 내부 균열이 이제 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경호처 내부망에 경호처 직원이 우리가 하는 영장 집행 저지는 위법이다라는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삭제가 됐다가 하루 만에 다시 복구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부 회의에서 그렇다 보니까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또 일부 직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그것이 그 경호처 내부에 균열이 심각하다, 뭐 민심 그 내부의 민심이 돌아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경호실 옛날에 다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박영환 앵커도 다 이제 겪어 보셨잖아요, 그분들. 근데 그냥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이 경호처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놔서라도 국가 원수를 지킨다는 게 그게 자기 인생에 이제 체화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총소리가 나면 그냥 몸을 던지는 게 본능인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현재 국가 원수입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그리고 국가 원수를 지켜야 될 그런 사명감을 여전히 이제 갖고 있는 게 저는 경호처 직원들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일부. 그리고 신변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만 그게 주류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오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정말 유혈 충돌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일반인들도요. 그런 상황이 뭐 몸이 부딪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감정이 격앙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을 우리가 들어가면 순순히 물러날 것이다. 이거는 정말 나이브한 판단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이 지금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기관들의 목표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배후에는 민주당이 하명을 해서 하나하나 뭐 관을 짜고라도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공수처장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들어가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굉장히 지금 잘못됐다. 대통령 체포 안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하면 됩니다. 기소해서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이 도입되면 특검에서 또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수사권 논란도 해소되는 것이고 영장 쇼핑 같은 이런 위법적인 사항들도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체포가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 과제인 것처럼 군사작전을 벌이는 이런 상황, 이것을 과연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실 것인가? 저는 이런 상황들이 쌓여서 지금 그 여론조사 그 기관들의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영장 쇼핑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이 피의자들이 자기들이 영장을 정하고 자기들이 법원을 정하겠다는 거, 법 위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도 없이 그게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 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란을 저지른 피의자한테 누가 그런 걸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법 체계에서 그런 걸 허용해 줍니까? 그런데다가 대통령의 위해를 막기 위해서 이 총구 앞에 서고 날아오는 총탄도 막는 게 경호처 공무원들의 자부심이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훈련된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법원에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훈련된 분들은 아니에요. 그게 대통령을 향한 위해가 아닙니다. 때문에 그분들이 무장하고 있고 법 집행에 나서면은 무력 충돌이 촉발될 수 있다라는 식의 위협을 조장하는 것 또 다른 내란입니다. 저는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쟁점이 아니다.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게 내란이에요, 저게. 때문에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처벌 사유를 쌓고 있습니다. 이미 영장에 의해서 다 무력화된 그리고 본인이 그런 업무 지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최상목 그 권한대행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건대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의 법 집행에 협조해라. 거기에 불응하면 그때부터는 공권력이 아닌 거고 전부 다 사적인 무장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중립의 문제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양쪽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본질을 좀 호도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애초부터 출석 요구에 응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예요. 출석 요구가 당장 구속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를 받아라. 피의자니까. 왜 응하지 않습니까? 왜 응하지 않고 일을 이렇게 만듭니까? 자, 그 언론에 그 관저 모습 일부 또 사진 찍힌 게 공개가 됐잖아요. 그 경호원들이 이제 전술복, 헬멧 착용하고 있는 저도 사실 이제 그런 모습은 처음 봤는데 김경진 의원님,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모든 무력 충동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경호 방침이
윤 대통령의 작품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를 했고 그게 형사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되는 것 같고 사실 그 본인 지시에 따라서 현장에서 행동했던 국방부 장관과 많은 장성들이 지금 고위 장성들이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대통령께서 어떤 시기든지 간에 조사에 응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원칙이고.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그 원칙을 깨고 국민들 앞에서 지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저게 만약에 대통령께서 무장을 하고 어떤 집행에 대해서 대항을 하라고 했다면 그건 대통령께서 잘못된 지시를 하신 거예요. 잘못된 지시를 한 거고 경호처에서도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판단과 관련해서 지금 이태원에서 이쪽 저쪽의 국민들이 두 진영으로 나눠서 극렬하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저기서 만약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긴다, 누군가가 다친다 이러면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두 번 나눠져 있던 게 세 번, 네 번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분열 상태로 심각한 어떤 마음속의 상처를 국민들 사이에 양쪽 진영에 남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자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면 집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까 장 변호사님 말대로 대통령은 체포영장 이전에 본인이 나가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거 안 받고 있잖아요. 자 체포영장 나왔으면 집행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금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본인이 잘못된 좌표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이태원에도 있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할 만한 대목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이런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 집행 때문에 집행을 하다가 뭔가 사단이 터지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두 갈래로 또 쫙 더 심각하게 나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곽근 변호사가 영장을 청구해주면 법정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명하겠다고 그 절차는 분명히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하면 따르겠다고 했으니 그 절차를 밟는 게 맞아요. 뭐 때문에 이 체포영장 자체가 본질적인 과정도 아닌데 여기서 이 정치적인 형사사법 사건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두 번, 세 번, 네 번 쪼개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수처도 좀 현명해야 돼요. 현명해야 돼요. 국민들 모두가 현명해야 되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마음이 급하겠지만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마음 급한 것에 대해서 공수처가 거기에 그 마음 급한 거에 부안해동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법의 원칙을 그대로 집행하되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피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현명한 방식으로 형사사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든지 대전에서 서울을 갈 때 아니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든지 그게 그렇게 무슨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보면 제가 볼 때 이 체포영장 집행을 공수처가 꼭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음번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인데 아니 대통령 변호인이 중앙지법에다 구속영장 청구해주면 나 거기 나가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체포영장 집행에 목을 매는 겁니까? 저는 지금 공수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지난번에 이제 그 오선의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도피했다,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사실은 이제 사실무근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중앙지법에 영장이 청구될지를 이렇게 물어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서부지법에 발부를 받았다. 서부지법에서.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종의 체포영장 짬짬이 의혹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참 어이없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대통령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됐거나 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공수처장 판사뿐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수본부장도 중재를 저지른 것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아마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안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아까 그 대통령이 뭐 흉기로라도 나를 지켜라라고 했다. 이런 그 의혹 제기 근거가 뭐 제보 받았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못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를 너무나 많이 했고 근데 실제로 아닌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그대로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윤상현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는요.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웬일인지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적 의혹이 그냥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 공수처에서도 명확하게 부인을 하지 않고 애매하게 지금 벌써 며칠째가 가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장이 청구가 됐었던 게 수사 중인 것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계속 이제 적법한 그 영장이다. 이미 법원이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이상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 국민적인 의혹이 없도록 하나하나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공수처법 31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주소라는 잘 납득가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서부지법에 했을까? 그 판사한테. 그리고 그 판사가 또 그 법원이 셀프 기각한 거 아닙니까? 이 신청도.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자꾸 쌓여가는데 이것을 계속 이제 부인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의 의혹은 자꾸 커져가고 그래서 법적 절차의 정당성이 이제 자꾸만 훼손되는 것이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계속 이제 내란이다, 내란 선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란인지 아닌지 여부는 수사하고 재판에서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내란이다라고 이미 단죄를 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된 본인들의 당의 방침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죄다 내란 선전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데 내란 선전은 형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란 행위를 저지르려 하는 것을 선전하는 그러니까 미래적인 것이에요. 이미 끝난 것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죄다 내란 선전범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이 윤상현 의원 등이 제기한 체포영장 짬짬이 의혹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아직 뭐 사실관계가 뭐 정확히 드러난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 받아놓은 영장의 적법성을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렇죠. 일단 글쎄요,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었는지 그거야 알 수 없지만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한지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의 신청도 기각됐고요. 다시 재발부도 됐잖아요. 이번에는 기한이 더 긴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2주, 3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발부가 됐는데 그런데 자꾸만 이 영장의 효력을 흔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인 것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도전인 거죠. 이런 주장을 글쎄요, 뭐 국민들이 뭐 반대 진영에 계신 국민들이 하실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적어도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또는 주요 기관의 어떤 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주장을 나서서 하시는 건 좀 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형사 사법 시스템을 흔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해왔던 법치주의를 왜 몸소 흔들고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대통령이 관제에 숨어서 경호원을 방패막이 삼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견 주신 분이 있고요. 경호처에 아직도 김건희 라인이 있다는 게 놀랍다. 윤통의 지시, 김성훈의 철통 방어,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 윤통이 무력 사용 지시하고 내부는 반발, 물음표. 경호처에 민주당 줄이 있나? 물음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냥 다 체포해라. 이번에 유효기간도 길다며 이런 의견이 있고요. 무능한 공수처는 손 떼고 경찰이 해라. 중앙지법에 영장도 청구하고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안 그러면 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걱정의 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공수처는 이 관제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이라든가
뭐 요거 관련해서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고 또 체포팀 인원들 상해 입으면 손해배상 낸다고 하고 그러니까 경호원들로서는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그 체포하러 들어가는 경찰을 상해를 입히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아무리 그분들이 그 VIP를 대통령을 지키는데 특화된 경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법 집행에 맞설 만큼 무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윤 대통령이 자기 발로 걸어 나오고 걸어 나올 힘이 없으면 기어 나오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을 불행한 상황으로 안 만드는 네. 최선의 길이라고 봅니다.